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기술적 지표 제가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금투세 업데이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사만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한 8월 정도 안에 나와야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금특세 부분에 따른 논란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대까지 달성을 했고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거의 다 통과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3만기에 일단 통과되었던 사항은 총 2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 일단 청원이 이렇게까지 잘 되었던 건 단 2건, 3반기에 단 2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금투세까지 포함을 하면 단 3건이 되겠죠. 그리고 금투세와 어차피 코인 과세 위에는 상위 카테고리가 금투세에 어, 존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회의원 분들이 이걸 처리를 할지 계속 우리는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의 비트코인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저번에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복잡하게 많이 다 챙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2021년도 때 요때부터 2020년도 10월 달부터 튀어났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하나의 캔들은 월, 달, 월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계속 상승을 보여주었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부분인데 여기와 여기는 다르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될지 우리도 좀 더 지켜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냐? 일단은 2020년도 때는 어땠습니까? 금리가 제로였죠. 그래서 통화정책에 막대한 파급력 효과가 있었고 주변 국가들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효과가 비트코인에 엄청난 작용을 보여주었고 이 6개월 정도만큼 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부터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는 통화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ETF 형태로 갔기 때문에 어떤 상승 강도가 뭐가 더 셀 것 같습니까? 당연히 통화 정책에 있는 효과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대비보다는 효과가 좀 적을 것 같은데 과연 ETF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좀 더 지켜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 2013년도 때부터 또 2017년도 때 그리고 2021년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되게 작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매우 크게 느껴지게 되죠. 체감상으로. 그리고 항상 정고를 항상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월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대비보다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믿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조정에 따른 단기적 추이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환율적 추이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또 많이 내려오는 것도 또 충격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바로 보는 시점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61선 정도를 살짝 깨지는 범주 안이나 또는 그 시기에서 잠깐 반등이 세게
나와서 추가 돌파, 이 박스권 랠리에 있는 추가 돌파를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121선이나 111선 구간대를 한 번 더 터치하는 그런 추세적 동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상승을 시작을 했던 요 시점 기준점에서 61선을 한 번을 터치하고 그 다음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상승 동력에 있는 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두 번 터치에서 세 번 터치에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11선이나 121선 이동평균선에 한 번의 터치가 분명히 형성을 해서 그 시점에서도 전환점을 돌파를 할 거냐 못할 거냐, 그 시점이 되어야 좀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환율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야지, 이렇게 팍팍 내려오면 미친 듯이 코인도 같이 많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가 자금 유입에 따른 속도의 가속도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입량이 보시게 되면 요 블랙록이 늘긴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기울기가 어땠습니까? 여기와 여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에 따른 유입량이 줄어드는 영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주말에는 ETF 상품이 거래가 안 됩니다. 취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온다고 하면 미리미리 비트코인의 ETF 유입량 때 취약 시기를 노려가지고 또 많은 물량을 베팅을 하는 그런 선물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홍콩 부분은 앞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잠재적인 영향성은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그런 회사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을 높게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항상 과거 대비로 보게 되면 증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조정의 시기도 적절하게 누리면서 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 때 계속 모아가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전히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 부분은 비트코인은 많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아이겐레이어에 따른 영향 부분이 많은 가치가 내려갈수록 영향성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리스테이킹에 있는 쪽에 따른 영향도를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는 형태이지만 다시 한번 불장이 올 때는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선례적 구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리스테이킹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좋게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에 따른 특징적 요소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가는 놈만 갑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의 솔라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조정폭이 크게 나왔던 이유도 밈으로 올라왔던 코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번에 밈에 있는 가치가 좀 많이 빠졌고, 내재된 가치가 있었던 코인들은 그래도 제갈기 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물 가치 토큰 자산의 RWA에서도 온도가 요즘 좀 많이 핫하잖아요.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가격적인 추이에서도 많이 밀리지 않고 대부분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잠깐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실질적 가치가 있는 코인들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가 좀 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질 가치가 별로 변동성이 좀 생기고 위험도가 좀 높은 그런 코인들은 그런 가치적인 버블이 어느 정도 내려온 만큼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이 구간에서 약간 좀 더 지지부진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솔라나 기존 대비만큼 한 제가 봐도 여기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구간대가 거의 중턱 정도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에서도 계속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적은 수익률로 좀 잡고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발란체도 여기에서도 주택담보 토크나 프로토콜에 투자 유치를 좀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발란체도 괜찮은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피터도 여기서 한 번 더 솔라나 기반에서도 내가 특화적으로 좀 더 살아남고 더 이제 여기서 더 내 코인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다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코인들은 여기서도 또 선택적인 갈림길로 갈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테나 쪽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USDE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공격의 대상자가 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애널리스트에 따른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살아남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뭐 이걸 방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루나처럼 되겠죠. 그건 역대급 하락 시즌이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의 USDE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공매도 집단이 만약에 단합해서 만약에 진짜 쳐낼 경우에는 이건 좀 다른 쪽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VC 애들도 요즘 돈을 많이 벌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그리고 바이오 투자 부분에 자금 조달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레이어 2 있는 애들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에 있는 맵에 있는 코인들이 뭐 다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코인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활용도와 확장성이 앞으로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분명히 여기서 살아남고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전체에 있는 테더와 그리고 USDC에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늘어난다고 해도 이 작은 물량에 있는 그 가속도에 있는 물량적 추이가 들어오는 게 좀 적어요. 언제? 2021년도 대비에 들어오는 물량 대비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대비가 아무리 거래 빈도가 늘어났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에 따른 유입 경로가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테더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테더 혼자로서는 좀 힘이 붙인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적인 추이는 자 전체에 있는 CEX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총량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즉 비트코인을 여러 매체에서 다 사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적 요소를 다 골고루 잘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은 솔직히 CEX 거래의 비중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이도 보이면서 오히려 덱스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지만 여전히 덱스 시장에 있는 그런 활용법이나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할 줄을 알아야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더 알트코인으로 수익성은 그쪽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X는 나중에 이제 거의 요즘은 한 중간 지점에서 거의 다 상장을 시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이제 수익성으로 보았을 때 좀 떨어지는 맥락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총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 특히나 비트코인이 좀 비중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 여기에 있는 거래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덱스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띠면서 탈중앙화 모델이 이제 갖추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는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 수익성을 가지고 나서 알트코인 거래 빈도가 좀 더 많이 줄어들겠죠. 즉, CEX에서 있는 그런 거래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알트코인에 따른 펌핑 능력 추이는 생각보다 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금 수급도 뭐라고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테더를 제외한 나머지 쪽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더디고, 테더가 그러면 기존 대비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자금이 진짜 집결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죠. 왜? CX에 있는 성장 곡선이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비트코인,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따른 의존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과거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도미넌스 점유율 추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코인이 이 정도 점유율 추이가 나왔는데 지금에 있는 사업적 구도와 그리고 개발 진척률,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있는 도미넌스율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뭐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BTC 마켓에 있는 추이를 보고 현재 차트 위치에 있는 괴리와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의존도를 아예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코인은 좀 다른 패턴에 있는 수급으로 좀 돌파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좀 올라왔었을 때 이제 BTC 마켓에 있는 거래 풀이 어느 정도 올라옴으로써 또 추가적인 상승과 수혜를 돈만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알트코인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아발란체가 가장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실시간 방송 측면으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